이 미국 국채와 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 끈질기게 미국 국채를 팔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마저 10월 달에 미국 국채를 던지니까 이 중앙은행들의 금 구매로는 지금까지 이 통계를 낸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산 겁니다. 국제 결제 통화라든가 아니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된 기점을 1944년부터로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거의 80년 가까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려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1970년대도 한번 흔들린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만큼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 적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70년대 이후로는. 네. 그만큼 기축통화 지위는 역대급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돈을 너무 많이 찍은 거죠.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인데, 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저기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도 되나? 무역 적자로 계속 달러가 자꾸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돈이 막 흔해지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달러를 쓰실 때, 그리고 또 달러를 이렇게 내 재산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종이짝을 뭘 믿고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종이짝이 뭔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종인데? 네. 미국을 믿는 거지. 네, 미국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과거에 이제 1944년만 해도 처음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을 때는 그 종이장을 안 믿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게 억울하죠. 니들이 뭔데 도대체 달러만 기축통화야. 나는 너네가 그냥 인쇄만 해서 찍을 수 있는 그 달러 못 믿겠거든. 그랬더니 미국에서 사실 처음에 이 체제를 만들 때 브레튼 우즈 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체제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만약에 달러를 갖고 오잖아. 그럼 그걸 같은 가치의 금으로 바꿔줄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 달러 믿을 수 있잖아. 언제든 바꿔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라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달러를 믿었던 건 처음에 기축통화가 될 때는 그걸 금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믿은 거지 종이짝을 믿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71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베트남전에다가 온갖 방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60년대 71년에 프랑스에서 치고 나간 거죠. 아무리 봐도 그 전부터 약간 계속 그랬어요. 한 70년 초반 이럴 때부터 돈 너무 많이 찍었어. 너 못 믿겠어. 자, 내가 달러 갖다 줄 테니까 너 약속대로 금으로 내놔. 이렇게 드골 대통령이 요구를 하니까 닉슨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킬 거야. 금으로 안 바꿔줄래. 우리 그 정도 금은 없거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속으로 그랬겠죠. 금은 없었으니까요. 워낙 엄청난 달러를 찍었는데 이게 금이 없었는데 금으로 다시 바꿔내라니까 닉슨이 고민했겠죠. 며칠은 고민해봤겠죠. 그렇죠. 네,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 안 바꿔줘 이래버린 거죠. 그 유명한 이게 금태환 중단 선언인데, 자, 그러면 그 뒤로 71년 이후로 우리가 달러를 도대체 뭘 믿고 지금 도대체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전까지 금으로 바꿔준다니까 믿었던 건데 지금은 달러를 못 믿을까요? 미국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이 담보였어요. 금이 담보. 자, 그래 금으로 바꿔준다는 게 담보였어요. 지금은 아주 이거 묘한데 미국 국채가 담보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준 페드가 재무부가 발행하면 요걸 그냥 바로 발행가에 갖고 와서 액면가에 갖고 와서 요만큼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빚이 담보가 돼서 돈이 찍혀 나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요걸 왜 믿었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게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갚을 거야. 갚을 거니까 우리는 미국의 경제력을 믿고 이 돈을 언젠간 갚을 거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달러를 믿는 거야. 그래서 달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런 묘한 관계가 만들어져 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결국 미국 국채가 거의 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값 올라오면 미국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감히 금 따위가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서 금값 올라가면 계속 끌어내리는 거고, 이 미국 국채와 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러의 담보가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라면 그 담보인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 달러는 무너지겠죠. 자, 여기서부터
미국 정부에 진짜 엄청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페드도 거의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국채가 흔들리는 순간 진짜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자산 많이 갖고 있네. 그래서 얘 별명이 뭐였냐?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 위험이 없을 무위험 자산이었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안전하던 미국 국채가 처음으로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중국이 계속 끈질기게 미국 국채를 팔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마저 10월 달에 미국 국채를 던지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한번 출렁했거든요.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 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미국 국채 시장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뭔가 위험한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근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때 우리가 그러죠. 네. 뭔가 쫄리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 10월에 쫄렸죠. 중국이 계속 내다파는데 여기다 일본이 투매를 하니 야 이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 즉 돈 찍어서 또 이렇게 뭐 국채 인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문제는 대내적으로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또 돈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마저 던지니까 연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차라리 대놓고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양적 긴축하고 있는데 아니 연준도 지금 미국 국채 팔아 중국도 팔아 거기다가 그냥 일본이 갑자기 투매하니까 10월 달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국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묘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겁니다. 아주 요만큼 있었어요. 요만큼. 근데 금융에서 요 좁쌀만한 요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얘 별명이 무위험 자산이었는데 무 아닌가? 조금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 거죠. 근데 두 번째로 강타한 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인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가 이게 그만 펑크가 난 거잖아요. 물론 안 팔면 돼요. 끝까지 안 팔고 마지막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예금자들이 막 인출을 해요.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투매를 합니다. 투매하는 은행이 한 두세 개가 나와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미실현 손익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다른 은행들도 가만히 있다가 국채 가격이 한 예를 들어 20%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매해서 40% 빠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은행들의 미실현 은행이 엄청나다라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또 예금을 인출하러 다른 은행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그 은행들도 또 국채를 팔아야겠죠. 자, 이쯤 되면 국채를 하루라도 먼저 파는 쪽이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패닉이에요. 이게 바로 패닉이니까 자,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금자 전액 보호해주기. 전액.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세상에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진짜 미국이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전액 보장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2008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망하면 25만 달러까지만 보장해 줬지 25만 달러 넘어가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일이 터지자마자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냥 첫날 발표했죠. 무한대 보장해 줄 테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 찾지 마세요 라고 했죠. 왜? 그랬느냐? 바로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질까 봐. 세상에 그건 달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 대신 위안화가 새로운 패권 통화가 될 거냐? 저는 그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조그만 템이 하나 생긴 거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지 달러 패권을 위안화가 가져갈 가능성은 아주 단시일 내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달러 패권이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앞으로 이제 국제 결제 통화라든가 아니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일단 국제적으로 결제 통화나 금융거래에 쓰이는 통화는 다원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다른 통화들이 좀 다 비슷비슷하게 조금 늘어날 거예요. 좀 더 앞서 나가는 통화가 생기고 아니고 하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달러 혼자 독주하던 체제에서 좀 바뀌어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럼 가치 저장이 문제인데 이것도 이원화될 겁니다. 결제에는 이제 다양한 통화들이 달러 대신해서 좀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지만 가치 저장은 이게 불안하거든요. 우리 영국이 흔들리는 거 봤는데 파운드와는 믿을 만한가요? 예를 들어 일본이 중간에 좀 물가 좀 오르니까 일본도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죠. 잠시 안정됐지만 앞으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치 저장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래 거래는 뭐 그래도 달러 중심의 다른 통화도 좀 비중을 높여놓으면 이제 위험 분산이 되겠다. 가치 조정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지난해 3분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금을 샀냐? 400톤을 샀는데 이게 분기당 이 중앙은행들의 금 구매로는 지금까지 이 통계를 낸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샀을까요? 하나도 안 샀습니다.